김갑순이 들어보셨어요? 예. 공주갑부 김갑순. 이 사람 얘기를 할 때 꼭 뭐라 그래요? 앞에다가 공주갑부라는 말을 넣지요. 갑부가 뭐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이제 갑부라 그러죠. 이 사람은 갑부예요. 진짜 돈이 많았대요. 그 이제 공주갑부인데 실상 뭐 땅을 가진 걸로는 뭐 전국에서 제일 많았는 임원이 그래요. 이 양반에 대한 드라마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가 중학교 다닐 땐가 그러니까 벌써 뭐 한 3, 40년 전 드라마인데 나도 뭐 꼼꼼히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명하진 않은데 하여튼 박규채라는 탤런트가 그 역을 맡았던 거는 기억하고 거기서 이제 유행어를 만들었던 거 일본어로 민나도로 모데스 세상 다 도둑놈이야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던 것도 기억나고 뭐 그 드라마 제목이 거부실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부실록.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긍정도 많고 부정도 많은 인물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살았던 배경은 주로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건 이 사람이 성격상 뭐였다는 거예요? 애국자? 독립군? 친일 매국노였다는 거죠. 친일파예요. 친일파가 아니고 일본의 도움을 안 받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죠? 친일파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친일도 했지만 일단 그 수단 좋다고 그러죠. 우리가 돈 버는 재주가 많고 머리가 비상하고 돈 앞에서는 계산이 빨라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수단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그 돈에 대한 감각이 매우 뛰어났다. 수단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주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공주니까 지금의 공주를 생각하면 뭐 그 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공주는 뭐예요? 충청도 최고 도시예요. 지금의 대전이에요. 그리고 대전 여기도 대부분 뭐였어요? 공주였다고 여기가. 지금의 공주로 보면 안 되고 권역도 더 크게 보고 공주의 어떤 도시 위상이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공주 갑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대전 땅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겨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역할. 그래서 뭐를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저도 이 사람 뭐에 대해서 뭐 내가 공부를 했겠어 그냥 자료 여기저기서 따온 거 인터넷에서 따온 거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일제강점기 때 조선 뭐라고요? 최고의 땅 부자라는 거예요. 땅 부자. 기업가고 이 사람이 뭐 운수 사업도 하고요. 극장 사업도 하고 전기 사업도 하고 온천 개발 사업도 하고 뭐 하여튼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기업가예요. 그리고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선거에 나왔다가 이제 떨어지긴 했어도 하여튼 정치 활동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정치인은 아니지만 관료였어요. 여러 군데 지방관을 했어요. 군수를 몇 군데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친일 행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친일을 했어요. 그런데 친일인데 친일파인데 공주 지역에 가면 이 사람의 행적을 칭송하는 송덕비라 그래서 송덕비 이 사람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친일파인데. 그럼 그거 무슨 뜻이에요? 송독비가 있다는 건.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할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 지역 사람한테는 할 노릇을 했으니까 송독비를 세워주지. 악랄하게 뜯어만 갔으면 누가 송독비를 세워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주 쪽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이에요.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이에요. 자, 대전 땅의 3분의 2를 갖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의 대전 땅은 아니에요. 저번에 보여줬던 거 기억나세요? 1935년도 대전 부로 승격됐을 때의 사진. 그 무렵이니까 그래도 3분의 1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3분의 2.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근처 지금 여기로 치면 이 정도가 대전이라고 했을 때 자기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여기 저 끝에 서대전 사거리 있는 데쯤에서부터 이렇게 원동, 임동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땅인데 그거의 3분의 1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뭐를 했어요? 유성온천 개발했어요. 유성온천 개발해서 거기서 호텔업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제가 유성호텔 근처에 살아요. 유성온천 사거리에 사는데, 아니, 내가 처음 대전 이사 왔을 때 거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술 먹으러 몰려들고, 가족들이 목욕하러 오고 하는 굉장히 온천 관광지였죠. 근데 지금은 동네 목욕탕도 안 가요. 웬만하면 집에서 샤워하고 말아요, 사람들이. 집에 시설 좋은데 목욕탕. 옛날에는 정말 목욕 한번 하려면 큰맘 먹고 가니까 관광차 타고 어디로 갔어요? 온천까지 막 다녔잖아요. 그래서 온천이 대단히 뭐랄까 중요한 관광 자원이었었죠. 특히 유성 같은 데는 이제 교통이 딴 데보다 좋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연령대별로 봤을 때 선생님들은 제주도를 가셨거나 해외 이제 막 나가서 동남아 정도로 신혼여행을 가셨을 걸로 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주도 가셨을 연차예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 같고 제주도. 같고 동주.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정도도 제주도나 아니면 동남아 정도 가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요 연령대가 그렇고, 그 위로 가면 지금의 80대들, 지금의 70대나 60대 후반 정도면 제주도를 갔고요. 그 위로 가서 지금의 연령으로 80대 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온천으로 갔죠. 온양온천, 도고온천, 특히 유성온천 많이 갔죠. 그래서 기차 타고 남쪽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대전역 앞에 내려서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한밭식당이라는 데 가서 깍두기하고 설렁탕을 먹는 거예요. 그 집이 대전의 대표 음식점이었어요. 한밭식당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이렇게 가방 들고 신혼여행 갔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고 대전역에 내려서 한밭식당 가서 설렁탕 먹고 그전에는 시외버스터미널 대전역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로? 유성을.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지금 80대니까 한 5, 60년 전에, 온천 문화, 신혼여행 문화였죠. 그래서 유성온천에 가서 목욕하고 하룻밤 지내는 게 이제 당시에 최고의 신혼여행이었던 거예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지금 옛날 도청 자리. 시민대학이 된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도 이 사람 땅이었어요. 여기 이때가 다.
이 사람이 도청, 이제 공주의 도청이 있었잖아. 그죠? 1932년도에 이쪽으로 옮기는데, 32년도에 이쪽으로 왔으니까 건축하는데 2, 3년 걸렸을 테고, 192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뭐 도청을 옮기는 이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도청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이제 몇 개 도시가 싸운 거야.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 양반이 이 땅을 총독부에다가 희사를 한 거야. 내가 땅 줄게, 글로 옮겨. 그때는 여기도 공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대전이 요만했다고 치면, 여기가 대전역이고, 그죠? 이제 여기가 지금 이만큼 있는 건데, 이 중에 3분의 2가 이 사람 땅이라 그랬어. 그죠? 3분의 2가 이 사람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만큼, 여기 뭐 대략 한 2, 3만 평 될까요? 난 잘 모르겠네. 요걸 딱 희사를 했단 말이야. 총독부에다가. 여기다 도청을 지세요. 그러니까 위치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철도교통이 좋은 데가 도청을 유치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치원, 천안, 대전이 3파전을 벌인 거야. 서로 도청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여기다 땅을 줌으로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내가 땅 줄게. 그리고 내가 인부들도 붙여줄게. 공사할 때. 내가 인부들도 뭐 100명, 200명 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땅을 희사하고 말았느냐? 그건 아니죠. 땅을 희사했어. 그랬더니 그 나머지 여기 있는 자기 3분의 2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보통 오른 게 아니라 그냥 2배, 3배 오른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가 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재테크에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충남도청 부지를 헌납을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물론 그 나머지 조건에서도 제일 우선 조건은 뭐야? 철도교통이 좋아서 경부선과 호남선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크게 작용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청주가 또 당시에만 해도 무시 못할 도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한때, 그때 무렵이었지요. 충청도만 충남, 충북을 없애고 충청도로 만들고 충청도 도청을 청주로 가져가는 방안도 생각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 놓고는 청주하고 조치원을 이제 빨리 연결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도청을 이전하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전이 도청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대전이 발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온천을 개발해서 대전서 유성까지 운수 사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유성 온천 자체를 개발했고, 샘파 가지고, 온천물 공급해서. 그런저런 걸 했기 때문에 대전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친일판 거고, 대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도청을 오게 한 거예요. 도청을. 이 사람 때문에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다른 거죠. 교통도시에다가 이제 행정도시가 되니까 대전이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울에서 기찻길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대전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대전역이 있어가지고 요 철길 옆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기 삼성동, 성남동, 뭐 인동, 원동, 대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주로 이렇게 길게 도시가 발전을 했는데, 그죠? 이렇게 남북축으로 발전을 했는데 도청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그죠? 도청이 요 자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된 거야? T자로 된 거지. 동서축과 남북축에 의해서. T자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시가 확대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만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여기 대전천을 놓고 목적교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내가 그때 찾아봤었는데 1km, 0.9km였나 1.1km였나 하여튼 1km 남짓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1.1km예요? 예. 1km 남짓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땅을 주고 여기에 있던 땅들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수십 배 튀겨 먹은 거지.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에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어. 근데 재판을 받았지만 뭘로?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얘기예요. 60년대 사망했으니까 죽은 지 얼마 된 거예요. 뭐 이제 한 5, 7, 예. 반민특위가 뭐죠?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단번에 우리 정부가 쓴 게 아니잖아요. 미군이 일단 들어왔어.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들어왔어. 그렇게 하고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고 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만 3년, 딱 3년 동안 뭐를 했어요? 미군정이었다고. 미국이 이제 이 혼란기에 미국이 이렇게 하고 한 달 전, 2달 전에 뭐예요? 총선을 해서 5월 달에 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자기들 빠져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군들은 누가 친일을 했고 누가 독립운동을 한 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들은 요걸 빨리 해서 한국을 독립시켜준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는 누가 친일을 했고 얘들하고 왼수고 뭐 누구하고 싸웠고 이런 그 한국민들끼리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미군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여기다가 심어놓고 빠지면 되는 거야. 다만 여기에 그때 이제 그 독립운동 계열, 그 다음에 그 지식인 계열에서 뭐가 많았어요? 좌파들이 많았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부가 아닌 자본주의 정권을 세워놓고 빠지면 되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미군이 와가지고는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친일을 하고 일제 밑에서 경찰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선생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딱 오니까 쫄은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뒤졌다. 우리 뒤졌다 하고 있는데 미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니들 일로 와. 다시 들어와. 그래서 걔들한테 다 시킨 거예요. 왜? 걔네들은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근데 미군들은 이게 하던 놈들이 해야 돌아가지. 그러니까 다 친일했던 경찰, 친일했던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다 앉혀놓고 승진시켜줬어. 일본 놈들이 서장이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으니까 너 수사과장 했던 놈 너 서장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울분이 끓었죠. 근데
당장 처벌할 근거는 힘은 없었고, 그래서 미군이 물러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재헌국회가 수립돼가지고 그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아마 발동한 1호 법안이 이걸 거예요. 반민족행위 특별법. 그 반민족 행위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처단하는 법.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전국에서 우편으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방문해서 막 그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반민족 행위자의 리스트를 이제 작성하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친일 경찰들한테 습격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서 쌓여있던 자료를 다 어떻게 해요? 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반민특위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막 뭐 이렇게 체포되고 뭐 이런 대단히 아주 그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라 내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뭐 가령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도록 그 친일 경찰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반민특위가 해산된 거야. 친일 경찰들이 거기 가서 다 자료를 강탈해가지고 소각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죽사발나게 패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좌파 진영에서 뭐예요? 빨리 친일 청산하라고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때 청산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뭐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궁핍하게 고생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맨날 뭐 선거 때나 이런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도 반민특위에 체포를 됐으니까 체포됐다는 건 뭐예요? 친일행위를 한 게 맞죠. 근데 석방돼요. 석방돼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호로 그 체포된 사람이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그 화신백화점 뭐였죠 이름이? 김흥 뭐 박흥식. 걔들도 풀려나고 다 풀려나. 화신백화점 그건 막 일제에다가 막 비행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풀려나고 다 풀려나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을 자식들이 다 까먹은 것 같았던데. 자, 1872년이니까 19세기 말이네, 그죠? 19세기 말에 공주 출생이야. 공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한제국 때 우리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잠깐 갔잖아요, 그죠? 말에.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부여군수, 아산군수, 공주군수를 해요. 맨 처음에는 공주군청의 관노예요. 관노가 뭐예요? 관청의 노비야. 허들의 잡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잔심부름하던 사람이었어. 마당새였어. 여기 공주군청에 있잖아요. 그 관청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건 있어. 이 기회 포착을 잘하고 돈을 벌 때는 악랄하게 벌지만 또 불쌍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많이 베풀고 그랬나 봐. 1900년대 초반에 나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토리가. 어떤 그 여성이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이 김갑순이가 도와줘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자를
의롭게 도와줘요. 이 노비를 할 때. 그랬는데 이 여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관찰사에 첩이 되는 거야. 도지사의 작은 마누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작은 마누라를 두면 고위공직자들이 다 아웃되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다 뭐 재능이고 재주고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시골의 양주장집, 방앗간집 전부 다 작은 각시 데리고 살고 한 동네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형님 하면서 둘이서 얼마나 잘 지내는데 그렇게 살았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관찰사도 공주니까 당시에 공주의 관찰사가 있었지. 가명이 공주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관찰사에 첩이 돼. 그래서 이제 이불 속에서 그 관찰사를 이제 녹이는 거지. 아, 저 오빠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급 관료가 되는 거야 이제. 특채 형태로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수완이 좋아. 수단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 승진을 잘 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만에 군수가 됐네? 그죠?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부여군수를 하고 노성군수. 노성은 어디예요? 논산 노성인데 지금은 이제 논산군 노성면이 됐지만 옛날에는 논산 옆에 하나의 군이었다는 거죠. 임천은 그렇지. 임천도 부여에 지금은 임천면인데 옛날에는 임천군이었던 거죠. 공주군수도 하고. 김화는 어디예요? 강원도인가 경기도인가 저기가 아직 휴전선 옆인데 경기예요? 행정구역상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김화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산군수도 하고 충남도의 사무관. 지금 사무관은 이제 뭐 공무원 9급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못해도 사무관은 한다 싶을 정도로 이제 한 번씩 달고 나오는 벼슬이에요. 지금은 5급. 근데 옛날에 사무관이라는 벼슬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벼슬이었어요. 옛날 사무관은. 옛날 사무관이 이런 군수하고 그랬었어요. 그 옛날 사무관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벼슬이었죠. 지금 이제 공무원도 직급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사무관은 다 달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옛날 경찰도 경위 정도면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어. 지금은 뭐 경위가 제일 많어. 방맹이 차고 돌아다니는 거 다 경위들이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수단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1911년에 사임하고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한 10년 했네, 그죠?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택지를 매립하고 수리사업하고 다 토목 쪽이죠, 그죠? 땅 사서 뭐 흙 갖다 메꿔서 뭐 농토 만들고 수리사업은 뭐야? 수로 물길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이런 거 사업에 투신을 해서 워낙 또 이때 또 자기가 군수하면서 뭐 군유지 같은 거 싸게 불어받고 뭐 별짓 다 했겠지. 그리고 저는 빠져나왔어도 또 현직의 고위공직자들하고 또 이걸 잘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편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업을 크게 해서 대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도 부자였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대부지가 됐다. 그러고서 총독부가 큰 공사를 할 때마다 땅도 주고 인부도 막 갖다 내가 100명 줄게 인부 내가 인부 노임은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인부도 주고 땅도 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받았으면 그 값을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사업 이권을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제에 적극 협조하면서
토지를 매입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선 최대의 땅 부자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철저한 농업국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지금같이 산업사회가 아니니까 농업국가란 말이야. 철저한 농업국가인데, 이때만 해도 전 국민의 90%가 농민인 거죠. 농민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지금같이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자장농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 소작이에요. 소수의 대지주들이 소작을 이렇게 줘서 절반 이상을 뺏어가는 거야. 지금처럼 그 단위 면적당 생산이 많이 되고 소출이 되고 거기에 기계화 시키고 천수답이 반이고 정말 자기 먹을 것도 안 나올 텐데 거기서 농사를 져서 지주들한테 다 뺏기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제 요새 영화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그 토지개혁 작업을 한 거예요. 농지개혁. 그래서 얼마 이상의 땅을 가진 그 지주들에게는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로 뺏었다고. 근데 북한이 먼저 했어요. 김일성이가. 걔는 무조건 그냥 뺏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농민들한테 그냥 나눠줬다고.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배분을 해줬어. 그 대신 거기서 생산되는 소출량의 몇 프로를 국가가 내게 했고 임의로 팔고 사기도 못했어. 그러니까 말은 토지개혁이라고 했고 국유화 시킨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남한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살 때도 돈을 주고 사, 지주한테. 그래서 팔 때도 그 소작농들한테 돈을 주고 팔어. 그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5년치인가 5년 동안 농사져서 그 수확의 3분의 1을 내는 조건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왔던 소작농 형태를 자장농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급한 일 있으면 내 땅 재펴먹고 사업을 하든 뭘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말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무슨 나라 필리핀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걔들이 못 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토지 개혁을 못 해서 그래요. 아직도 가진 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땅 부자였습니다. 김갑순이. 당시에 이제 대전이 군이 되면서 유성면에 유성온천이 있었는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전서 유성까지 이때 이제 황금 노선이야,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시외버스를 투입해가지고 운수 사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대전 유성 간 버스 사업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운수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운수 사업은 정말 운수 대통하는 사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돈을 긁어 모으는 사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기 있죠. 은행 사업도 하고요. 전기회사. 식산이면 뭘까? 식산. 혹시 선생님 아세요? 식산이라는 게 뭔지? 식산. 내가 옮겨만 와가지고 내가 찾아보지 못했네. 쉬는 시간에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요. 예술품 제작소, 극장. 대전극장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논산극장도, 공주극장도. 그리고 조선신문사라는 신문사도 만들고. 안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정치인이라 그랬잖아요. 충남도 평의회 회원 의원이 당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의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의원 정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50년대 2대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민의원 참의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 나눠져 있던 건데, 그때 이제 민의원 선거에 아들이 종석이하고 종락이가, 그리고 이제 손자 승태, 이게 돌림자 보니까 우리 김혜김 씨네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종자 쓰고 태자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종자 위에가 배자인데, 배자는 본인은 저기를 안 썼네. 갑오개혁 이후에는 신분이 없어져서 쓴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튼 출마를 했는데 다 낙선됐대요. 물론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뭐 도와주고도 했겠지만, 일단 친일파니까. 당시에 친일파에 대한 감정은 정말 나빴거든요.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체포가 됐어. 인민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주, 자본가. 그냥 이게 참 제대로 걸린 거지. 인민군들한테 체포됐으나 구사일생했어. 이거 마름이라는 말도 내가 대충 알았는데 마름 뭐 이거 머슴의 오야지 정도 되죠 아마. 머슴의 그러니까 그 십장 뭐 그런 거. 근데 이 인민군이 자기를 잡은 임금님이 자기네 집에서 마름 살던 사람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너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줬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풀어준 거죠. 그냥 운빨도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주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인물인 거예요. 뭐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저 천하의 뭐 그 흉악한 놈이다, 친일파다 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는 곳곳에 송독비가 있대요. 덕을 칭송하는 비석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아마 어머니가 공주 장터에서 이렇게 국밥집 하고 막 이랬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걸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제가 이거 이 강의 초기에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외우기 싫어도 연도 3개만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게 1905년, 1914년, 1932년. 예. 32년에 이제 도청이 드디어 일로 오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개통한 게 5년이고, 도청이 온 게 32년이니까 27년 터울이죠. 그 27년 동안에 도청이 와도 될 만큼 도시가 성장한 거죠. 도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정말 아무 존재감이 없는, 지방의 그냥 농촌이었는데, 철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청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복습을 해보면, 이 공주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이건 백제의 수도야. 그죠? 그리고, 고려 때 12목 중에 하나야. 12개의 목을 만들었다고, 12목. 전국 12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 고려 때. 조선시대에도 공주목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충청 또 이 남쪽, 중부 남쪽, 이쪽을 관장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충청도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후기에는 관찰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기에는 충주가 있던 관찰사가 후기에. 그리고 이제 1895년도에 8도를 어떻게 했어요? 13도로 나눴다니까요. 남도 북도를 나누면서.
그래서 13도 체제가 됐는데 그 13도에서 뭐 했어요? 충남의 도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전통이 있고 정말 대도시였고 맷집 있는 도시고 전통 있는 도시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총독부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도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통이 불편한 데 있는 도청들은 교통이 좋은 데로 옮겨라. 이게 이제 총독부 방침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교통이라는 건 뭐예요? 뭐 지하철역 역세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하철은 없는 거고 철도밖에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없고 도로도 형편없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도 포장도로라는 게 없었고 뭐 정말 깜깜한 길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철도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공주가 충남의 1등 먹는 도시였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대전으로 아까 얘기했죠? 딴 데도 도청을 가져가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김갑순이가 내가 땅 줄게 일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공주 사람인데 공주에 있는 도청을 대전으로 옮긴다니까 그럼 내가 대전에 땅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온 거야. 뭐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그래서 도청을 멀쩡하게 뺏기면 공주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가져가시오 그래나? 저항하죠.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저항을 하죠. 행정도시 세종에다 만들어가지고 옮긴다 그럴 때 서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 좋지 뭐. 어디 가져가셔. 이렇게 하나요? 안 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서울의 수도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 소원했잖아요. 이거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관습법이다. 성문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통과를 못 시켜가지고 원래는 청와대 뭐지 그 국회 다 올라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서울 행정기능을 다 갖고 올려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행정도시가 된 거지. 행복도시라 그러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행복도시야. 자, 그러니까 뭔가를 뺏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냥 뺏어가고 싶은데 뺏기는 쪽에서는 저항하죠. 극렬히 저항하죠. 자, 도청이전 반대운동을 했어요. 공주는 조선시대 충청 가명이 있던 최대 도시예요. 그죠? 충청 가명. 가명이 뭐예요, 가명이? 도청이야. 도청인데, 남북도를 전체 관장하는 데가 가명이에요. 그런데 강점기에 한반도를 X자형으로 철도망을 구축했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서울이 여기에요. 여기가 대전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여기서 이렇게 경부 호남 서울에서 의주로 가는 거 원산으로 가는 거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경부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디야 서울하고 대전이 교통이 제일 좋은 거죠. 남쪽만 놓고 본다면은 뭐 대전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도청이 여기에도 있고 가령 여기 부산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진주에 있었다고. 여기도 철길 옆에 아니라 뭐 어딘가에 있다가 철길 옆으로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의주가 여긴데 의주 옆에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신의주를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기찻길 옆으로 해서 옮긴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네. 원산에 있던 도청을 청진으로, 여기, 함경북도, 여기. 원산에 있던 것을 청진으로.
1930년도에 옮긴 거예요. 공주보다 2년 먼저. 그리고 여기 나오네. 의주에 있던 도청이 신의주로. 이건 24년이니까 그보다 먼저네요. 그리고 경남도 진주에 있던 게 부산으로. 이건 좀 일찍 갔네요. 1905년도에 경부선이 개통을 했으니까 25년이니까 20년 지나고 나니까 부산이 일본으로 가는 최단거리에다가 기찻길이 있으니까 교통이 워낙 좋잖아요. 일본 가려면 전부 다 기차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배 타고 여객선, 연락선 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진주보다 부산이 더 큰 도시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여기 공주보다 대전이, 의주보다 신의주가, 원산보다 청진이. 그래서 계속 이제 타 지역도 교통이 좋은 역 중심으로 도청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 있던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말 그대로 서울서 타고 내려다 보면 천안, 조치원, 대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이 다 도청을, 공주에 있는 도청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로 유치전을 행겨.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서 와야 된다. 근데 당시에 조치원이 유력했었다고 그래요. 조치원이. 만약에 이때 조치원이 됐으면 조치원이 100만 도시, 100만, 150만 도시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아무튼, 뭐, 김갑순이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대전이 최종 낙점을 받은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러다가, 1905년도에 이제 경부선이 개통을 해서 왔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처럼 이렇게 경험이 많고 영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길이 왔어. 그러면은 대개는 그 철길, 기차 이런 걸 내 생각에는 무서워했을 것 같아. 그때 막 전기기관차에서 뿌뿌뿌 하면서 막 시커먼 거 뿜어대면서 막 척척척 굉음을 내면서 달려가는 걸 보면 그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 야, 대단하다. 낙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겨날 무렵에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았었대요. 일본인들이 건너와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파남동에 가면, 예? 옥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신탄진에 가면 현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기 가까운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와서 저기 서쪽에 뭐 서천, 서산, 보령 이런 데 안 산다고. 왜? 기차 타면 부산까지 가고 부산서 바로 배 타고 자기 고향 가기 좋은 데에서 산다고. 그리고 기차 교통이 좋으면 그 일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집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다는 걸 그 사람들은 이미 일본에서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았어요.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었어요. 대전에. 처음. 여기 나오네. 6,700명 중에 4,700명이 우리가 뭐 한 3분의 2가 넘는 거죠. 그죠? 일본인. 공주도 이때 대전이 6,700명일 때 공주가 얼마예요? 8,300명. 그러니까 공주가 대전보다 월등히 큰 도시예요. 여기에 나오네. 총독부가 충남북을 이렇게 갈라져 있던 걸 1895년이니까 뭐 이때 뭐 한 20, 30년 지났을 때네. 그러니까 야, 충남 충북은 옆으로 서 있는데 뭐 남도 북도요 그냥 없애버려. 그러면서 그 딱 가운데 경계에 조치원이 있고 거기가 교통이 좋으니까
어디 갔어? 남북을 합쳐버리고 조치원에다가 도청을 두려고 잠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치원이 유리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전 사람들도 도청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전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조치원도 우리가 도청 가져가겠다, 대전도 우리가 도청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주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야 무슨 소리야? 공주에서 대대적인 도청 이전 반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32년도에 도청이 왔으니까 1931년도 1년 전에 2월달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여기 대전에 있는 건물이 막 뼈대가 올라가고 뭐 이제 확정적이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간다더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1월부터 3월 동안 약 70일 동안 아주 거세게 도청 이전 반대 운동을 해요. 공주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큰 기관이나 이런 걸 어디로 옮겨간다 그럴 때 뒷짐지고 있는 일은 없어요. 다 뭐 시민들이 머리띠 들고 나와서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뭐 밥이라도 한 그릇 팔고 원룸이라도 임대를 해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 시내에도 물론 일본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인들과의 어떤 교류 협력이 대단히 중요했었나 봐요. 조선 사람들끼리만 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주에서 한인 20명, 일본 사람 20명씩 반대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은 아무래도 이제 로비, 진정선의쿠 같은 총독부 일본 놈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 역할을 분담한 거예요. 우리는 문서를 가지고 서울 찾아다니면서 총독부 가서 설득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시위를 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죠. 30년도에 여기가 32년도에 왔으니까 신축 예산안을 편성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도청 이전하려고 대전다가 땅 사서 거기다가 설계까지 다 했대더라. 예산 세웠대더라.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시위가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된다. 그때도 공주에서야 뭐 난리가 일어나고 시위를 하든 말든 간에 대전, 천안, 조치원에서는 아니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는 적극 유치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유치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교통이 좋을 것. 그때 천안도 조치원도 다 교통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전을 한 거야. 근데 여기가 제일 유리했었는데 분기점을 대전으로 뺏긴 거죠. 그러면서 또 뭘 뺏겼어? 도청, 그것 때문에 도청도 뺏겼어. 그 바람에 여기는 대전이, 100만 도시, 150만 도시, 광역시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계속 조치원은 뭐였어? 그냥 시골? 읍이었죠. 조치원 사람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 같은 연도에 읍이 됐다고 그러지, 아마? 네. 31년, 그러니까 도청 이전하기 1년 전이죠. 공주에서 대대적인 시민대회를 열은 거야. 근데 이때만 해도 이미 여기 골조가 다 올라갔을 거라고. 그죠? 1년 전이니까. 그래서 막 투석전, 짱돌 던지고, 막 격렬한 시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상인들은 철시, 뭐예요?
샷다를 다 내리는 거야. 샷다 다 내린다고. 가게 영업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주동자가 누구야? 해가지고, 연행하고, 수색, 압수수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동자 색출에 나서고 했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을 이런 거 뭐 수사하고 진압하고 할 때 인정사정 없이 하는데, 일본 놈들이야 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강제 진압 당했어요. 해체됐어. 그러면서 이제 32년 후에 어쩔 수 없이 도청이 일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이 자리, 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이 공주 사람들이 그럼 가져가시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옵션을 걸잖아.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대전에 있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가 되면서, 그죠? 세종으로 이사 갔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어떻게 했어?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 조건을 걸죠. 방위산업청하고 기상청을 보내라. 그럼 보내주겠다. 이게 파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 실지로 왔잖아요. 기상청은 아직 안 왔을걸? 방위산업청이 왔죠.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그럼 도청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도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걸었던 게 중선철도를 건립해달라. 그래서 나도 중선철도가 뭔가 하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기더라고요. 이 동서방향의 철도더라고요. 강원도 영월에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왜 이 노선을 요구했는지는 정확치 않아요. 저도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뭔가 이유는 있겠죠. 조치원으로 해서 공주로 해서 서해 장안까지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뭐 이렇게 가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 라는 게 이제 요구였어요. 그 다음에 사범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때 당시에 사범학교라는 거는요,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예요. 서울에 사범이 있었고, 평양에 사범이 있었고, 대구에 사범이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공주에다가 우리도 사범학교 세워줘. 그게 뭐예요, 지금의? 그렇죠. 그 공주 사대를 거쳐서 공주 대학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거점 국립대학교 안에 국립사범대학이 있는데 여기 대전만, 여기 충남만 어떻게 됐어요? 충남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없었잖아요. 공주사대에 있었잖아. 그러다가 한 십수년 전에 충남대학교에도 사대를 만들었어요. 공주사범대처럼, 공주대학처럼 그 과가 많은 건 아니고,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뭐, 이렇게 해서 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범학교, 사범대 국어, 영어 선생님 하겠다는 애들이 그냥 대전시내 여고 1, 2등짜리들이 다 간 거야. 그전 같으면 공주대 갈 애들이. 지금, 근데도 공주대한테 그 뭐 임용 성적이 떨어진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노하우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선철도를 설립해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범학교를 설립해달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금을 융통해달라. 이런 세 가지를 결의를 하고, 진압당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해산하자. 이거 해주면 도청 가져가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이런 조건이었는지 왜 이런 노선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33년도에 이 도청을 이전하고 이듬해죠. 금강교를 가설해 줬어요. 지금 이제 요새 뉴스에 나오대 그거 제2금강교라 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위험하니까 지금은
보행자만 다니고 이제 차도 한 차선만 다니는 것 같죠? 그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1933년 전에 금강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겠어요? 배 타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공주 그 신관동 쪽, 강북하고 여기 옥룡동 쪽, 남쪽하고 건너 다니려면 그때 배를 탔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리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금강교예요. 그리고 농업학교, 공주농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농고는 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인문계.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조금 수그러들긴 했어도 뭐 공고는 좀 인기가 좋았고, 왜냐면 박정희 때 막 뭐 공고를 많이 육성했잖아요. 기술 인재 양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특수목적 공고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마다 아주 그냥 그 기능 엘리트들을 육성하고. 근데 그 이전에는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농업고등학교가 최고 명문학교예요. 정말. 그래서 공주농고가 그때 생겨난 거죠. 그리고 도행정기관. 도청만 있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많잖아요? 도경찰청. 도채신청,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도청만 가져가라. 남겨둬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이건데 합의된 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에 이때 농고가 생기고 이때 다리가 지어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범대학이 생기죠. 우선은 농고부터 세워주고. 이게 이제 이 다리가 금강교예요. 그죠? 이게 33년도 도청이 이전하고 그 이듬해에 요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3년도니까 100년에서 조금 빠지네. 그죠? 100년에서 조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명이 다해서 옆에다가 제2 금강교를 지금 만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옛날 공주농고네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중선철도, 사범학교, 그다음에 국민 구제 자금 융통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었는데 이제 뭐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추가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때 진 거고 공주농고가 이때 건립된 거죠. 그래서 실제 금강교도 놔주고 공주농고도 개교를 하고 한동안 도기관이 존치를 했었겠죠. 그러나 한동안은 한동안이지. 다 유기적으로 업무가 협조되는데 떨어져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대전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대전이 쪽쪽 빨아먹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8년도에 공주사범대학이 개교를 해요. 충남대학이 아마 1950년 개교했을 걸로 제가 알아요. 전란 중에 개교한 걸로 제가 아는데 여기가 48년도면 이듬해인 거죠. 2년 전. 그리고 48년도면 뭐 하던 해예요? 정부 수립되던 해죠. 그래서 공주대학이 여기 충남대학보다 2년 먼저 생긴 거네요. 보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철도 뺏겨, 도청 뺏겨. 그 바람에 공주는 충청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도시가 지금 제일 촌이 됐어요. 올해 안에 인구 10만 명이 깨져요. 지금 10만 뭐 간신히 넘더라고. 몇백 명이더라고. 1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참 공주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음 학기로 이어질 텐데 다음 학기엔 제가 금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